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끊임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이 속에서 잠시 멈추는 거, 그러니까 침묵과 고요함이 가진 의외의 힘, 이걸 좀 신경과학 관점에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흥미로운 점이 많던데요. 어떻게 이 조용한 시간이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걸 얻게 해주는지, 뇌를 최적화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깊이 들여다보죠. 네.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단순한 멈춤, 수동성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뇌랑 신경계가 있잖아요. 이게 최상의 효율로 작동하도록 돕는 상당히 적극적인 생물학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침묵이 강력한지 그 신경과학적인 원리 여기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현대 사회는 정말 헛슬, 계속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래야 할 것 같고. 근데 자료에선 이런 끊임없는 활동이 오히려 의사결정을 하는 전전두 피질에 좀 과부하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뭐 동기부여에 필요한 도파민 같은 것도 고갈시키고. 그래서 뇌 기능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흥미로운 게 우리가 외부 자극에서 딱 벗어나서 조용히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뇌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 부르는 게 활성화돼요. 아, DMN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뇌가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부 정보를 처리하고 자기 성찰을 한다거나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활동을 하는 상태인 거죠. 침묵 자체가 뇌가 스스로 변하고 적응하는 능력, 그러니까 신경 가소성을 촉진시킨다는 연구도 있고요. 특히 기억이랑 감정 다루는 해마, 거기서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돕는다는 결과도 있어요. 와, 그냥 쉬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뇌를 재정비하고 좀 더 명료성을 찾는 그런 시간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멍하니 있는 것 같아도 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군요. 하긴 우리가 막 억지로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건가 보네요. 그럼 이렇게 잠시 멈추는 거, 이게 감정적인 반응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아, 그것도 중요해요. 즉각적으로 확 반응하는 대신에 잠시 멈추고 관찰하는 것. 이게 신경학적으로 보면 상당한 변화를 만들거든요. 감정적이고 좀 빠른 반응을 주관하는 게 변연계인데 이 변연계의 즉각적인 활성화 대신에요. 정보를 통합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전전두 피질, 거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 변연계 대신 전전두 피지를 쓴다. 네. 그래서 인내심이라는 게 바로 이 전전두 피질을 단련시키는 일종의 정신훈련인 셈이죠. 인내심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뇌 훈련이다. 와, 이거 새로운 관점인데요. 자료에 나왔던 그 시간 할인이라는 개념도 그럼 이거랑 관련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시간 할인. 이게 뭐냐면 미래의 더 큰 보상보다는 당장의 작은 만족을 선호하는 약간 인간의 본능적인 경향이거든요. 인내심은 바로 이런 충동을 이겨내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고요.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예측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관찰이 정확성을 높인다. 네. 결국 삶에서는 정확성이 중요하니까요. 그 정확성이라는 게 어쩌면 내면의 어떤 미세한 신호들 이런 걸 감지하는 능력이랑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자료 보니까 직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게 무슨 신비한 감각이 아니라 뇌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처리한 방대한 데이터랑 패턴 인식의 결과다.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침묵이 이 직관의 목소리를 듣는 데는 어떻게 도움을 주나요? 정확합니다. 뇌는 끊임없이 정말 미세한 신호들을 계속 수집하고 처리해요. 근데 주변 소음이 너무 크면 이 섬세한 정보들을 우리가 놓치기 쉽잖아요. 그렇죠. 너무 시끄러우니까. 네, 침묵은 말 그대로 그 배경 소음을 확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처리 결과인 직관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침묵 속에서는 우리 몸이 휴식 및 소화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 몸이 편안해지는 거군요. 네, 호흡도 안정되고 심박수도 느려지고요. 특히 스트레스 조절이나 감정적 회복력에 아주 중요한 미주신경 활동이 증가하면서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침묵이 단순히 외부 소음만 줄이는 게 아니네요. 우리 내부 시스템 자체를 안정시켜서 스트레스도 줄이고 그 결과로 뭐 외부의 기대나 소음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내 안의 목표나 가치 이런 거에 더 명확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침묵과 고요함은 절대 무기력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명료성, 더 나은 의사결정, 전략적인 인내심, 그리고 깊은 직관, 이런 걸 길러내는 뇌의 아주 적극적인 상태라고 봐야죠. 그리고 내면 시스템과의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정리가 되네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대신에 잠시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은 지혜랑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매일 정말 아주 잠깐이라도 괜찮아요? 의도적으로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가져본다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을 향해서 계속 노를 젓는 걸 잠시 멈추고요. 그냥 강물처럼 삶이 자연스럽게 당신을 통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의 뇌는 과연 어떤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할까요? 이것은 결코 발전을 멈추는 게 아니라 어쩌면 삶의 정밀함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길일지도 모릅니다.